네, 33회 중개사 시험. 자, 공법. 자, 체계도 핵심 이론 네 번째 강의. 오늘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이 조금 세부적 내용들이 좀 나오죠. 자,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공부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죠. 자,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죠. 네, 원래 도시군관리계획인데 그냥 호칭을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자, 도시관리계획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으로서 이 6가지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결정 만들어집니다. 자, 도시관리계획도 도시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이 6개의 개별 도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지역이라고 분석할 수 있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이렇게 6개의 도시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지역이 원칙입니다. 그럼 입안하는 관청이 있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결정권자라는 관청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니까 또 입안 결정을 하는 행정 절차가 꼭 있어야 됩니다. 행정 절차를 안 지키거나 절차가 이렇게 앞뒤가 바뀐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안하는 절차, 결정하는 절차 보시고 결정 후 효과 이렇게 5개의 파트로 순서를 잡으시고 자,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과 입안 대상 지역부터 보시는데 도시관리계획은 6개의 개별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고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죠. 우리가 첫 강의에서도 우리나라 토지에다가 1번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정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자연환경으로 크게 지정을 하고 용도지역 위에다가 용도지구라는 걸 정하죠. 뭐 경관지구라든가 고도지구, 나중에 이거 배울 겁니다. 자, 이런 용도지구를 정하면 용도지역 규제를 보다 강화, 완화하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지역에다가 용도구역을 정할 수도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런 것들이 용도지역 위에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역 위에 용도지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용도지역 위에 용도구역 그리고 자, 도로나 공원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 신도시 사업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구도시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정비사업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같은 걸 하려면 이 3번과 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청이 특별히 관리를 하는 장소,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용도구역에 포함시키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6가지가 공법상의 핵심 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앞글자를 따서 용, 기도, 정지, 입 이렇게 암기를 하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문제풀이 하실 때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은 어디다가 입안할까요? 입안 대상지역. 우리 앞 시간에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수립 대상지역인데 도시관리계획은 입안 대상지역이란 말씀입니다. 자, 도시관리계획도 도시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이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안에서 입안한다. 원칙. 자, 그런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고 요 인접 시장문수 등과 협의하면 인접 도시, 인접한 특광시군 도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것들이 예외니까 원칙적으로 각자 개별 도시 안에서 입안하되 인접 도시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입안권자 두 번째 주제. 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를 관리하는 계획, 이렇게 도시 안에서 입안하는 거니까 입안권자도 원칙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저희 관할구역 안에서 입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의 예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도지사도 이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입안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또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장소가 넓은 지역에다가 용도지역 등을 지정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나 경기도에 걸쳐서 아니면 대전광역시랑 충청남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시도보다 상급자인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요. 자, 도지사도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듯이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서 이렇게 이 장소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면 시군보다 상급자인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위에 있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수 6명이 이렇게 위반하다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이렇게 위반권자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정권자. 자,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시도지사, 항상 우리 시도지사라는 조항은 이 단어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이 관청 서열상 2등이죠. 네. 자, 1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2등이고 시군 구청장이 3등인데, 자, 일단 2등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또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두 가지를 위반했을 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 조항은요. 결정권자의 원칙인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위반권자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권자는 6명이 위반하는 게 원칙이죠. 각 도시의장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문수가 관할 도시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원칙. 자, 그러면 결정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결정권자는 아까 5명,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 이 사람들이 결정권자입니다. 자, 이 말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가 같으면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 뒤에 보세요. 도지사보다 밑에 있는 3등, 시장군수는 3등 관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 이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내야 됩니다. 요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 신청, 상급자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시장 중에 대도시의 시장은, 자, 여기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여기 1번으로 가지 말고 2번으로 와서 대도시의 시장이 위반했을 때는 대도시의 시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빨간색에 대한 예외가 2번입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 자신이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3번 군수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요 관련된 위반했을 때는 또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관련된 걸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은 여기 시도지사 5명이 결정을 해서 특히 요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을 하고 시장 문수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다만 대도시의 시장은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된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된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 그림 보시고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와 결정권자 부분을 잘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이해해 보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고 대도시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무슨 뭐 기반설의 설치라든가 용도 지역의 지정 이런 거 위반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결정권자의 예외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세 가지 노란색은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을 한다. 자, 좀 전에 원칙적인 위반권자와 원칙적인 결정권자를 봤는데 그거 무시하고 국토부 장관이 본인 자신이 위반권자가 된 거, 또 개발제한구역처럼 아주 규제를 세게 하는 거, 또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입니다.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규제를 세게 하는 용도구역이고 환경보호 같은 걸 위해서 시가조정구역도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위반됐을 때는 이건 항상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권자가 된다.
그리고 아까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으므로 여기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거고 다른 관청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위반하는 거,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뭐 지정되고 이런 거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항상 이 세 가지 항목은 결정하게 돼 있다. 다른 관청이 하지 말고. 그리고 결정권자 요 예외를 따로 좀 보시고, 요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라라. 다른 관청은 못하고 국토부 장관만이 결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를 보셨으면,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때는 위반하기 전에 기초조사 해야 되고, 주민의견 정치, 공람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의견 들어야 되고, 지방의 의견 들을 사항이 있으면 지방의 의견까지. 자, 요 세 칸이 위반권자가 할 위반 절차고, 협의심의와 결정고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할 일이니까 위반권자가 할 일이 있고, 나머지 칸은 결정권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한테 위반을 제한할 수도 있고요. 자, 이 파트를 보실 때는 일단 위반권자가 해야 되는 기초조사, 의견 정치, 또 결정권자가 해야 되는 협의와 심의, 다른 관청과 업무 협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되면 결정고시가 나오는 거죠. 또 주민이 위반권자한테 찾아가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항목 5가지. 자, 용산, 기지, 입. 자, 수업 시간에 한번 배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복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쟁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위반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위반할 장소에 가서 뭐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3성, 환경성 검토, 토지정성 평가, 재취약성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시기본계획 기초조사 할 때는 2성인데, 환경성을 빼고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갑니다. 도시 기본계획 할 때는. 도시 관리계획을 할 때는 환경성, 토지 적성, 재취약성이라는 3가지 항목을 모두 넣어서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이 변경 위반 같은 거 할 때, 경미한 변경 같은 게 나오면 이런 생략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기초조사는 3성이라는 걸 포함해서 해야 된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기초조사. 그리고 위반할 때 기초조사를 안 할 수 있는 생략 규정이 2가지가 존재하고, 뒤에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견 정치인데, 자,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반대하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14일 이상 공람기간 주는 거죠.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을 해서 공람기간 14일 정도 이상 관련 서류를 보고 주민 의견을 낼 수 있다. 이게 공청회가 아니라 공람입니다.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고, 또 의견서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죠. 그리고 주민 의견도 생략 규정이 2가지가 존재합니다. 기초조사 생략 조항 2개, 주민의견 정치 생략 조항 2가지도 가끔 시험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 항목이 있다. 자, 주민의견 듣고 나서 지방의 의견, 1번 도시관리계획, 2번이나 6번 도시관리계획, 3번 도시관리계획 같은 것들. 자,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 1번 뭐 용도 지역이나 지구, 2번과 6번은 용도 구역이고, 3번이 기반시설인데 이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 의견, 그리고 주민 의견은 공청회가 아니라 14일 이상 공람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받아준다. 결과 통보는 열람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 그리고 위반권자가 6명이 원칙이죠. 그리고 결정권자는 아까 시도지사 5명, 대도시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하셔서 주로 여기 위반 파트에서 문제를 내고요. 작년도에는 여기 결정을 할 때 공동심이라는 걸 작년도 문제를 냈었죠. 그 작년과 재작년도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처음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자, 기초조사 처음 공부하실 때는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해서
의견 청취한 자료 모아가지고 입안을 하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결정할 때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상급자한테 결정 신청을 넣는 경우는 넣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협의와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뭐 송부해서 열람시킨다. 주민들은 제안할 수 있다. 큰 흐름만 좀 잡으세요. 자, 우리 이반권자에서 기초조사의 생략사유가 뭡니까? 자, 다음에 경미한상하고 또 하나 생략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을 5% 미만으로 변경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도시관리계획을 최초로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요. 변경 입안을 생각해 보세요. 변경 입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도 입안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의견 청취에서 변경 입안을 해야 돼요. 근데 변경 입안하는 내용 자체가 경미하다는 겁니다. 변경 입안의 자체가 내용이. 그래서 경미한 변경 같은 걸 하는데 이 변경 입안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 5% 미만, 도시계획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이 축소되는, 자, 이런 단어가 붙으면 경미한 변경이 되므로 기초조사의 생략서회가 되는 거예요. 자, 5% 미만,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라는 단어를 잘 보셨다가,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내용의 변경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의 변경 위반일 때, 그러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 또 다른 기초조사 생략사유가 하나 더 있어요. 5% 미만,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 말고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이미 도심지 상업지역이거나 아니면 나대지 면적이 2%의 미만, 이렇게 나대지 면적이 거의 없거나 도심지 상업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려고 입안한다. 그러면 기초조사 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경미한 사항이든 기초조사 생략이든 간에 우리가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아까 삼성 배웠었죠? 네, 그것도 같이 생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든 기초조사의 요 밑에 있는 생략사유든 기초조사 안에 우리가 삼성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삼성? 네, 그러니까 삼성까지 같이 다 뭐 환경성이든 토지적성이든 재취약성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거 얘기한 거이고 기초조사의 생략사유 두 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본 겁니다. 자, 처음 공부하신 분은 어려우시면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기초조사 생략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이렇게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은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서 이걸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그 공람기간, 열람기간이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그 기간 안에 주민의견을 받아줍니다. 행정관청이.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은 반드시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공람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받아주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공람기간 동안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열람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야 돼요. 14일 정도 이상 기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주고 의견이 들어오면 그거를 심사해서 반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60일 안에 결과 통보. 자, 그런데 이렇게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기초조사처럼 주민 의견도 생략 사유가 있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국가 기밀을 요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자, 경미한상. 자, 요 경미한상 별표는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5% 미만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적 축소입니다. 예, 요 기초조사의 경미한상 요 별표시가 주민의견 청취에도 걸려 있습니다. 주민의견도 공통적으로 생각사유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꼭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여러 장관들, 뭐 국방부 장관이 요청을 해서 국방상 기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도 주민의견 청취 생략 사유가 있습니다. 자,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받아준다. 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주민의견을 안 듣고 위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민 제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민의 제안은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주민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주민의견을 받아주는 거는 도시관리계획을 좀 반대하는 주민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주민들은 도시관리계획을 오히려 만들어달라고 건의하는 주민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제안 대상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용산, 기지, 입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용산 기지 옛날에 용산에 미군 부대 기지가 있었죠. 그래서 용산 기지 입구에서 제안서를 낸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용산 기지 입.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 순서가
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자,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기반시설 좀 설치 정비해달라. 자, 우리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주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사업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같은 걸 짓는 개발진흥지구. 자, 산업, 공장, 유통이라는 게 우리 뭐 어떤 물류센터 이런 거를 위한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이 너무 세서 이거를 폐지시키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발전하기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정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여기 써있는 5가지는 용산, 기지, 입인데 주민들한테 다 좋은 거예요. 주민들이 이런 걸 지정을 하면 이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내용들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게 기반시설의 설치를 제한이나 정비를 제한할 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는 자, 면적의 5분의 4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는 전체 제한하는 땅 면적의 5분의 4, 80% 정도 면적, 전체 제한 면적의 5분의 4인 80% 이상의 땅을 찾아서 거기 소유자 동의를 모두 받아야 돼요. 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5분의 4.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입지규제, 최소구역 같은 것들은 다 3분의 2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먼저 구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낼 때 요 1번이 이 동의 요건이 제일 센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3번. 공장 짓는 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이 면적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고 전체 제한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이 되셔야 돼요. 자, 요거를 추가 조건으로 또 붙여야 됩니다. 그 산업유통은 제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동의받고 1만에서 3만 미만 크기로 제한해야 되고 또 제한하는 토지의 이름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 땅을 선택해서 제한서를 내야 됩니다. 자, 요거 심화예요, 심화. 요거 요 산업유통은 이런 세부 조건이 맞아야지만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요거를 5만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도지역 땅을 찾아서 제한서를 내야 되는데 요거를 생산 관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서 여러분들 잘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강사들이 많이 내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용도지구의 기존에 있는 건축 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거는 면적 3분의 1 이상 동요권 맞춰서 제한하시고 우리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정해달라. 이런 것들도 3분의 2입니다. 자, 주민들한테 좋은 도시관리 계획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자, 용산 기지죠. 용산 기지 입구에서 제한서를 낸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 정도까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어려워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의 같은 것들 뭐 나중에 이렇게 하시고 일단 용산, 기지, 입 이런 5가지를 제한할 수 있고 또 주민이 제한서를 내면 4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받아줄 건지 거절할 건지를. 자, 참고로 여기 앞에서 이 주민이 요 공람기간 14일 동안 의견서를 내면 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위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요거는 60일 안에 결과 통지인데 주민이 제안했을 때는 45일 안에 결과 통보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자, 이반권자는 주민의 제안을 받아준 겁니다. 그럼 주민에게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비용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추가적으로 위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반 결정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우리 주민의견 끝나면 지방의 의견인데, 자, 지방의회는 자, 이렇게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자, 도시관리계획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1번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이면 2번과 6번 도시관리계획, 자, 광역설과 요 기반설을 우리 합쳐서 그냥 넓은 의미의 광역설로, 기반설로 보시면 돼요. 자, 용, 광기. 자, 요런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전체 내용 중에서 이런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은 지방의 의견 들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광역설을 기반설로 같이 이렇게 합쳐서 광역설도 기반설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지방의 의견을 듣고 특히 기반시설 중에서 이게 이제 큰 거 말고 규모가 좀 작은 건 말고 큰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공원,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사 쭉 가다 보면 이런 화장장, 공동묘지 같은 이런 기반시설이 지방의 의견 청취 사항이니까 조금 우리 하나 심한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기 대학교만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기반시설에서는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공원,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동묘지 이런 거라서 여기 대학교 같은 거는 들어가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지방의 의견을 듣는 기반시설은 아니다. 이런 거 하나 추가적으로 한번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자, 어려우시면 지방의 의견은 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절차에서 시도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결정을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중앙자를 써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심의할 때도 국토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 시도의사나 대도시나 시장문수가 결정할 때는 시도든 아니면 대도시든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하시면 돼요. 단독심의. 시도의사가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가 할 때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가 되는 거고 국토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만 하면 되는데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예요. 시도의사 같은 관청이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의 폐지. 자, 이거 둘 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결정할 때는 건축 전문가들이 포함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도의사 같은 관청이 이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건축위원들과 도시계획위원회가 같이 모여서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제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건축위원회랑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하면 심의가 좀 더 까다롭겠죠. 그렇게 요 항목에 대해서만 공동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와 심의도 결정권자 거쳐야 되는데 여기 국방상 기밀하고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들. 경미한 사항은 5% 미만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생략사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까 우리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이면 또는 도시지역 축소면 기초조사 생략도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도 생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쪽도 생략사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심의로 와서 이 경미한 사항이 또 생략조항으로 추가적으로 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미한 사항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5% 미만의 변경, 근소한 위치 변경, 도시지역 축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초조사, 주민의견, 지방의 의견, 협의심의를 모두 생략사유로 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 효과.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획이니까 이 결정 효력 발생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 자, 우리 지형되면 고시라는 게 따로 나와야 되는 거죠. 지형되면 고시일에 효력 발생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고 나서 이 지형되면 작업을 해서 지형되면을 작성을 하고 지형되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이 된다. 지형되면 고시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지형되면 고시일이죠. 자, 우리 경과 규정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냥 계속할 수 있다. 단, 자, 이게 시가종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공사를 이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3개월 안에 특광시군에게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공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시가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왔을 때는 3개월 안에 신고하고 해야 됩니다. 자, 지형도면의 작성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지형도면은 여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작성을 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지형도면 작성, 고시가 되어야지 효력 발생일인데 작성자는 입안권자. 그럼 입안권자가 아까 우리 원칙적으로 6명이죠. 6명.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입안하고 그분들이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지형도면 작성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6명 중에서 시장 군수가 지형도를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단
대도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가 지용도를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을 요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한 사항일 때는 지용도 작성했을 때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군수가 지용도를 만들면 도지사한테 승인, 대도시는 제외된다. 승인 신청하지 않고, 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한 것을 지용도 만들었을 때는 또 승인 신청 안 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되고요. 자,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준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해주겠죠. 또 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동시 입안 규정 보시고, 자, 이렇게,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6명만 수립을 하는데, 자, 도시관리계획은 6명이 입안을 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도시관리계획은. 자, 기초사의 도시기본계획에는 2성만 들어가죠. 근데 도시관리계획에는 3성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생략규정 같은 거 없어요. 기초사라든가 뭐 공청회 주민의견 이런 거 생략조항이 없는데,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는 이런 생략규정이 있습니다. 기초도사, 주민의견 청취, 뭐 협의심 이런 것들 생략규정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주민의견도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회의인데 도시관리계획은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기초조사 생략 사유 없는데 여기는 있었죠. 여기도 주민의견 정치 공청회 생략 규정이 없는데 생략 규정이 있습니다. 자, 주민 제한 제도는 도시관리계획에만 있는 거죠. 아까 용산기지 이입, 효력 발생일도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기본계획은 없는데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지용도면 고실. 자, 둘 다 공통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는 둘 다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가 입안 대상 지역,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 결정 절차, 결정 후 효과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문제 한번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도지역의 변경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맞습니다. 자,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6명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다. 자, 입안 대상 지역이죠. 원칙적으로는 자기 도시 안에서 입안하다가 인접도시를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도지사 입안사유. 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죠. 네, 결정권자.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는 것을 시장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다가 아니라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사항이죠. 시장군수, 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도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뭐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니까. 자, 5번 틀렸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서, 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같은 것들이 지정되면 2개 이상 시도가 장수가 넓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항상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답니다. 결정권자에서 국토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 2번 틀렸어요. 2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3성이 들어가야 되죠. 기초사의 환경성, 토지적성, 재해취약성. 자, 4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공람,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들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 같은 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안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듣는 항목이죠.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이거 다 기출지문들이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자, 도시관리계획 설명이라 틀린 것은, 자, 5% 미만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이므로 기초사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기반시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간선도로, 뭐 도시철도, 여객터미널, 대학교 이런 것들은
지방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하고 국방상 기밀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국방상 기밀이 되는 거죠.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하고 국방상 기밀이 모두 맞으니까 요건이 모두 맞으셔야 됩니다. 자, 효력 발생일은 4번 지용도면 고시일 다음날 틀렸네요. 지용도면 고시일에 효력 발생한다. 자, 조속한 위반이 필요하면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을 함께 동시에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기반설의 설치 같은 것들을 여기 위반 제한이네요. 제한에 관한 문제인데 주민이 기반설의 설치 같은 것들을 제한할 때는 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산업유통도 3분의 2, 산업유통을 제한할 때는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 요거 5만으로 바뀌시면 안 돼요. 또 이런 토지 면적을 따질 때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면적을 산정한다. 이렇게 관련 조항들, 주민 제한 같은 것들 살펴보셨습니다.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반설의 설치 같은 걸 제한할 때는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강의가 좀 길었는데, 자, 이렇게 체계도가 책자로 나왔는데, 책자 구입을 원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또 책자 구입을 좀 망설이시고, 자료를 그냥 이메일 받고 싶으시면 요 문자로 저한테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메일 주소로 이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시고, 네, 구입 같은 것들, 자, 얘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건 무료니까 검토해 보신 다음에 구입 의사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다음 강의는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